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는 테크위크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패드 10세대의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최근에 마이스마트프라이스가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아이패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처럼 옆면이 플랫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9세대보다 세로는 조금 짧아지고 가로는 살짝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9세대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폼팩터가 각진 형태로 변경이 되지만 여전히 상단과 하단 베젤은 두껍게 되어 있고요. 홈 버튼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이전처럼 모서리가 각진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후면 카메라도 기존보다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USB Type-C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아이패드 라인업에는 Type-C 포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칩셋 같은 경우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출시는 10월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패드 OS 16이 10월에 정식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10월달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M2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역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10월달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패드 9세대의 가격이 44만 9천원인데 가격이 여기서 인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디자인이 같아서 좀 아쉬운 제품이었는데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도 기다려봐도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애플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차죠? 바로 람보르기니에서 20년간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애플카 팀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루이지 티라보렐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람보르기니에서 서스펜션, 림과 타이어, 스티어링 시스템 등 여러가지 설계를 주도해온 인물인데 람보르기니에서 현재 판매 중인 우르스, 우라칸, 그리고 아벤타도르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 람보르기니에서 퇴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애플카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이제부터 애플카의 디자인을 이끈다고 합니다. 엄청 기대가 되죠. 람보르기니 하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디자인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애플카가 최근에 하나씩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티라보렐리의 합류로 디자인에서도 뭔가 좀 다른 특별한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 아이폰 14이 출시하게 되는데요. 아이폰에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색상이죠. 이번에 새로운 색상이 공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14 맥스 모델은 그린, 퍼플, 블루, 블랙, 화이트,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6가지의 색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프로 라인업에는 그린, 퍼플, 실버, 골드, 그라파이트로 총 5가지 색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작년 아이폰 13의 핑크 컬러 대신 이번에는 퍼플 컬러가 나오게 되고요. 프로 라인업은 시에라 블루 색상 대신 퍼플 컬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퍼플 컬러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좀 좋아하는 색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이폰 12에서도 나중에 퍼플 컬러가 출시를 했고 24인치 아이맥 같은 경우에도 퍼플 컬러가 있고요. 아이패드 미니나 에어에도 역시나 퍼플 컬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퍼플 컬러가 기존에도 나왔던 컬러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른 점으로는 기존의 아이폰 12에서는 이제 일반 모델에만 퍼플 컬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프로 라인업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원래 프로는 이제 무광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애플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14 프로의 전면 강화 유리 부품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기존의 노치 대신 2개의 펀치홀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펀치홀이라고 하면 이제 갤럭시의 전면 카메라가 익숙하실 텐데 이미지에서 나온 펀치홀을 보면 그 크기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펀치홀이 갤럭시에서도 있었는데요. S10 5G 모델에서 타원형 펀치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지상으로 보면 이번 14 프로의 타원형 펀치홀이 S10 5G 펀치홀보다는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나온 펀치홀 디자인은 기존 노치가 이제 6년 만에 바뀌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크죠.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노치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베젤이 눈에 띄게 얇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패널 끝부분을 살펴보면 베젤이 확실히 얇아졌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이 정도 베젤로 나오게 된다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화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기대가 되는 점도 있고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실물로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폰 소식, 그리고 아이패드 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또 소식이 나오면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